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선진국은 국민연금으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다르게 국민연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개인연금을 너네들이 가입하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을 뗄 거 아니야? 그 세금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깎아줄게 라고 하거나 어차피 너네들이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떼잖아. 그럼 10년만 지나면 세금을 면제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를 각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납부할 실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에서 깎아주는, 즉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이 있고요. 연말정산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경과하면 발생한 수익에서 세금을 비과세해주겠다, 즉 과세되는 거를 세금을 전혀 떼지 않겠다라고 하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한 가지 상품인 줄 알고 의도치 않게 잘못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거 한번 가입하고 나면 중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되지, 헷갈리셔가지고 잘못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러면 안 되십니다. 자, 먼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금 관련된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첫 번째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연금저축은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내가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에서 일정 부분 깎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세액에서 깎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입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총 납입이 가능한 금액은 최대 1,800만 원까지 납부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납입액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매년 4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공제율도 나뉘어지는데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연간 400만 원을 불입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16.5%인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연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연간 400만 원을 불입하시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13.2%인 최대 52만 8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했다. 연봉이 많죠? 그러면 고액연봉자이기 때문에 연간 3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3.2%인 39만 6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400만 원이면 매달 34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게 되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최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은 불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연금 가입 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되세요. 세 번째로 10년 이상 연금으로 꼭 나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하셔서 받으실 때 무조건 나눠 받아야 되지 일시불로 해지하시면 안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 가입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가입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금의 납입 기간은 5년으로 하셨다면 5년 동안만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셨다라고 한다면 10년간 여러분들이 불입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매년 연말정산에 세제 공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납입 기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계약 시의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기본적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 보험료와 추가적으로 납부 가능한 추가 납입 보험료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5년을 납부 기간으로 정해놓고 매달 1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여기에서 기본 보험료는 1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연간 불입액의 2배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10만 원씩 불입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매달 연간 불입액의 2배인 즉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본 보험료는 보통 10%가량 사업비가 빠지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달 1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불입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만원가량은 사업비로 빠지고 나머지 9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전체가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이 사업비란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계약 체결 비용, 계약 유지 비용, 보험회사로 빠져나가는 각종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 10%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추가납입 보험료는 사업비의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면 이 중에서 만 원이 사업비라고 했죠? 추가납입 보험료는 10분의 1이니까 1,000원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매달 불입 금액의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 보험료를 최소로 가입하시고 추가 납입이 2배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사업비를 가장 저렴하게 되면서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사업비는 가입 초반에는 많이 빠지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가입 후 5년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해지하려고 보면 원금 한 푼 못 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연금저축에서 정한 공시율은 매월 바뀌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 가입 시점에 공시율이 높아서 이게 끝까지 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자 설계사분한테 설계서를 뽑게 되면 현재 공시율로 설계사분들이 연금 수령액도 제시하고 또 연금이 이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제시하기 때문에 착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시율은 고정이율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매월 홈페이지에 이율을 공시해 놓는 변동이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입하실 때 복리 적용이 된다라는 말은 공시이율을 매년 적용해서 더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입자분들은 공시이율을 장기간 매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최저 보증 이율을 공시이율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최저 보증 이율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가입 당시에 공시이율이 4%였을 때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입 계약서에 보니까 최저 보증 이율이 2.5%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1% 시대에는 4%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최저 2.5%를 보장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시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공시율은 여러 가지 금리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 계산이 되는데 보통은 은행에서 주는 기본 이율보다는 살짝 높은 정도다. 한 0.2%, 0.3% 정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55세 이후에 나눠받게 되면 세금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왜? 기간을 너무 길게 해서 받으니까 그 시점에는 10년이 넘어가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연말정산시, 즉 세액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까지는 줄 수 없어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즉 연금 수령 기간을 늦으면 늦출수록 세금을 좀 적게 떼어줄게 라는 것입니다. 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년에 1,200만 원 이하라면 연금 수령을 55세 이상 70세 미만에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 수령액의 5.5%를 매달 제하는 것이고요. 70세 이상 80세 미만에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4.4%를 제하고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80세 이상이라면 3.3%를 제하고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년에 총 1,2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 이상 받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이 된다. 즉 세금을 많이 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연금이 1,200만 원이 1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3.3%에서 5.5%를 공제하고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연금 수령액 총액이 1,200만 원이 초과가 되면 연금 수령액의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6%에서 44%까지 합산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1,2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지금 생각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1,2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게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러면 1,2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선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하셔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하시고, 또 지금 아직 연금 수령 기간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잘 계산해서 연금 수령 직전에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때 돈이 필요해서 나 연금 수령으로 못 받고 일시불로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일시불이라는 건 없어요. 처음 조건 자체가 나눠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시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시점에 해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일시불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약이니까 16.5%의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16.5%를 제하는 게 아니라 해약 환급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를 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납입 기간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먼저 계약 시에 납입 기간을 5년으로 정하셨다면 이 5년이 60회차가 되는 것이고요. 매월 의무적으로 나가는 기본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불입을 하셔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만약 불입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2달 이상 연체되면 일반 보험처럼 실효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연금저축도 실효가 되면 밀린 금액을 다 불입해야지만 정상계약으로 돌려줬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개선이 돼서 한번 실효가 되더라도 밀린 걸 다 낼 필요 없이 1회차 보험료만 납부하고도 부활이 가능하다. 자, 그 대신에 납입회차, 즉 60회차는 무조건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1회차 보험료만 내고 부활을 하실 때 연금 수령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럼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얼마나 어떻게 손해를 보게 될까요? 자,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았던 거를 다 어떻게 될까요? 토해내셔야 되겠죠? 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예전에는 진짜 많이 손해를 보셨는데, 요즘에는 이 부분이 변경이 돼서 동일하게 16.5%를 제하고 받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납입한 해약 환급금에서 16.5%만 제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초반에 많이 빠진다 그랬죠? 사업비를 제하고 16.5%를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초반에 해약하시면 정말 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입 전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가입 후에라도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신중하게 해지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중도 해지 하시는 분들, 즉 직장에 다닐 때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일도 그만두고 해서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중도 해지를 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1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